이게 후시딘? 이게 마데카솔이면 뭐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겹치는 부위가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니 이게 후시딘? 이게 마데카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뭐 크게 감별하지 않고 일반인 쓰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거긴 하죠. 그래도 그 다른 이 부분 그 부분은 그럼 어떤 게 네. 다른가요? 굳이 따지자면은 후시딘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데카솔은 재생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세균 감염을 좀 더 억제할 수 있다. 요거를 쓰면은 재생을 좀 더 잘 시켜준다 라고 보면 돼. 이 대부분의 이 포함된 거는 결국 연고로서 그 우리 많이 얘기했던 백색 페트롤라툼, 바세린, 사실 바세린만 발라도 잘 낫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상처를 수분하게 만들고 폐쇄시켜주고 그 자체가 사실 상처 회복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보거든요. 근데 몇 가지 성분들을 더 넣어서 이걸 이제 도와주는 건데, 이제 이쪽은 항생제로서 혹시 모를 세균 감염을 더 막아준다. 요 같은 경우는 재생 성분이 그걸 더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처가 회복되는 기전이 뭐예요? 네, 상처가 회복되는 기전이요. 쉽게 설명드리면 정상 피부고 이렇게 다쳤어요. 다쳤으면은 우리 몸에서 이걸 이제 다친 걸 알고 다양한 애들이 모여듭니다. 백혈구, 섬유, 아세포, 혈소판, 백혈구 이런 애들은 와서 여기에 이제 외부에 노출된 다른 이물질이나 세균들을 잡아서 염증이나 감염이 더 안 생기게 막아준 애고요. 섬유, 아세포는 이게 다쳤다는 신호를 받고 이쪽에 새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고, 혈소판은 이게 다쳤기 때문에 외부로의 노출을 더 막아주기 위해서 공기와 접합해서 딱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이 좀 다 다른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우리 보통 다치면은 다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지가 좋은 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딱지는 안 생기면 베스트예요. 왜냐? 이만큼 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처를 다치고 멸균, 수분 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이런 다양한 인자들이 포함된 우리 몸의 진물들이 여기에 고이면서 이 진물들 자체가 새살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환경을 안 조성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혈소판이 먼저 작용을 하면서 딱지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딱지는 근데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공기와 반응하면 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새살이 채워지는 정도가 이 정도에 그칩니다. 이만큼은 결국 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지가 떼지고 나서도 흉터 조직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이런 상처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 부활레에 있어서 이게 아예 안 생기는 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폐쇄시키고 수분시키고 멸균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고가 이제 그 백색 페트롤라툼의 끈끈한 성분 자체가 요거를 막아주면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지도 않게 해주고 안쪽에 수분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 진물이 잘 차오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죠. 그리고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이 이 백색 페트롤라툼 성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역할도 잘 수행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다쳤거든요. 어쩌시다가? 고양이가 확 핥혀서. 고양이 핥힘. 이런 데는 그럼 후시딘이 좋을까요? 마데카솔? 어제 그러신 거예요? 네, 손 따가워요. 이거는 후시딘인가요? 늦었습니다. 네? 늦었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는 것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빨갛게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지가 형성된 상태라, 만약에 가장 적절한 조치는 뭐였을까? 일단 답만 드리자면은 후시딘이 좀 나았을 거고요. 왜냐면 고양이 핥힘의 경우에는 균의 개입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다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멸균 생리 식염수를 써서 이거를 멸균 거즈에다가 뿌린 다음에 그걸 적셔서 이렇게 닦아내거든요. 닦아낼 때는 아프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처음 다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은 뭔가에 끓기거나 해서 생기잖아요. 끓기면서 바깥에 이물이나 세균들이 같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수분한 환경, 폐쇄한 환경을 맞춰주면 얘네들의 증식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뭔가 회복될랑 말랑 가피는 생겼는데 약간 노랗게 농이 차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오히려 흉터가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멸균된 생리식염수와 거즈로 이렇게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멸균된 상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건강한 면역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로 어제 만약에 이렇게 끓기셨다 하면 샤워기로 이렇게 대가지고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시딘을 발라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정말 작은 부위다 이러면 이런 패치 같은 걸 붙여주시면 되고, 아니면 좀 넓은 부위다 하면은 이런 크기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드레싱 제형은 되게 다양하긴 한데 보통 약국 가가지고 다쳤어요 메디폼 주세요 하면 이런 거 챙겨주시거든요. 붙여서
마무리하면은 포시딘이나 마데카솔이나 바세린은 결국 잘 발라놓아도 다른 게 데이거나 하면은 쓸려나가고 증발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물리적으로 방어를 해주면 이게 더 오래 가겠죠. 이렇게 하면은 베스트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미 늦었는데 어떡하냐? 이거는 뭐 그래도 발라주면 좋긴 해요. 왜냐면 이게 딱지가 생겼더라도 아까 마데카솔 같은 성분은 안쪽 진피까지 좀 침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포시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걸 막아줄 수는 있지만 새 살처럼 100% 돌려낼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났다. 근데 저렇게 얇으면은 대부분 잘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지지 마시고 보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상처가 다 똑같은 순서로 이제 관리를 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상처가 데미지나 이제 손상된 정도가 경미한 정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선 이상부터는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또 애기 키우는 어머니나 아버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애가 달리다가 까졌는데 이거를 병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은 집에서 내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딱 봐도 상처 자체가 크고 깊은 경우 이거는 피가 막 철철 나고 지혈이 다친 지 10분 15분 됐는데도 자체적으로 안 되고 계속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고요. 그걸 또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우리가 피부를 보면은 이런 뭐 표피, 진피, 지방, 근육, 뼈가 있잖아요. 이 진피 아래까지 패여서 지방이 보이게 되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건 봤었을 때 조금 노란 느낌이 든다? 하면은 지방이 있다고 보면 되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자체적으로 붓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병원에 가서 꼬매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다, 크다, 지방이 보인다 하면은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쳤었을 때 다침을 유발하는 물질들, 이 상처 안에 박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흙이나 자갈이나 아니면 뭐 칼날이나 발톱 같은 게 박혔는데 그런 게 자체적으로 제거가 안 된다 하는 경우에도 병원을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고양이 핥힘 정도라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세게 물리는 경우, 그래서 피가 좀 나는 경우에는 바쁘시지 않다면 병원을 가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그 물림에 다른 균이나 아니면 뭐 감염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다른 상처 처치뿐만 아니라 균에 대한 항생제를 쓰는 게 되게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물림도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꼭 가주시고, 일반적으로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적당히 긁히거나 까지거나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처치법으로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모기 물린데 긁어서 난 물린 상처는 네, 모기 물린데 긁어서 난 쓸린 상처. 보통 모기 물리면 막 십자, 손톱 자국도 하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저도 긁지만 긁는 거는 좋진 않습니다. 이 피부 장벽 자체를 본인이 더 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긁지 않는 것이 좋고, 이제 모기 물려서 긁어서 쓸리게 되면은 사실 쓸린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찰가산 정도의 수준의 중증도기 때문에 막 쓸려서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데 계속 따갑고 진물이 난다, 아니면 뭐 그럴 일까지는 없겠지만 너무 긁어서 피가 난다, 이 정도도 다 이 정도 수준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긁었었을 때 이제 생기는 상처라면 아무래도 균 감염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부시딘이 괜찮겠죠? 딱지 때는 네.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지가 생긴 게 처음부터 이런 드레싱을 잘한 그런 최적의 상태보다는 안 좋은 상태인 건 맞아요. 이미 늦어서. 그렇지만 이미 우리 몸이 만든 보호막이고, 그거를 뜯어내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을 뜯어내면서 자체적으로 또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이걸 뜯어냈다고 해서 원래만큼 회복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흉이 더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해보시면 보통 가장자리부터 회복이 되면서 안까지 이제 새로운 흉터 조직으로 차오르게 되는데, 그 중간에서 뜯어주게 되면 또 흉터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지가 이미 생긴 상태다 하면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거를 잘 유지시켜 주시고, 정말 이제 덜렁덜렁거리고 누가 와서 톡 치면은 떨어질 것 같다, 그럴 때 떼주시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탈락되게 놔두시면 되지, 그냥 툭 뜯으면 피가 철철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흉터가 남는 건가요? 그쵸. 딱지를 안 떼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돼. 이게 몇 년 된 것도 있을 거잖아요.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요즘은 안 하는데 네, 정상 피부 조직이 아니라 흉터 조직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색깔이나 느낌이나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푸시딘이냐 마데카솔이냐 라고 개별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런 멸균, 수균, 폐쇄된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두 가지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주실 필요는 없고 집에 있는 걸로 써주시면 되지만, 굳이 더 신경 쓰겠다면 조금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푸시딘, 좀 더 재생에 집중한 경우에는 마데카솔을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상처 관리 방법, 처음에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지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긴 하거든요. 이 정도 다쳤는데 병원 갈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